지금 이와 같이 직렬과 병렬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죠. 이거에 대한 합성장을 구하라. 그러면 어느 것부터 해야 될까요? 이쪽부터 계산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쪽부터 계산해야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가장 말단부터 합성해야겠죠. 가장 말단부터 하기 쉬운 거. 이쪽을 하려면 힘들잖아. 이거 전체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말단부터 합성장을 구해야 되겠죠. 어디에 대한 저항을 구하느냐? A와 B에 대한 저항 RAB를 구하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저항, 요 저항 이걸 합성해야겠죠. 세 개가 무슨 연결이죠? 세 개가 직렬 연결이죠. 그러면 저항값이 얼마가 되죠? 1 더하기 1이죠. 또 1이죠. 3이 되죠. 그래서 이 회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 바뀌었으니까 다음은 요거를 구해야 되겠죠. 요거 구하면 되죠. 요게 무슨 연결이죠? 바뀌었잖아요. 3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요 부분이. 그러면 다음은 병렬 연결이죠. 그럼 병렬일 때는 어떻게 해요? 요렇게 병렬일 때는 똑같으면 2분의 3이에요. 2분의 3. 3 더하기 3분의 3 곱하기 3이 됐어요. 요게 뭐예요? 얼마예요? 6분의 9가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얼마예요? 2분의 3이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 두 개라면 그냥 절반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값이 똑같구나. 그러면 그냥 절반이에요. 2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1.5죠. 요 사이가 얼마가 있는 거예요? 1.5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얼마를 집어넣은 거예요? 1.5, 2분의 3이 들어간 거죠. 됐나요? 여기에 있는 병렬 연결이 1.5로 바뀐 거죠. 그러면 세 개가 다시 뭐가 돼 있어요? 세 개가. 이 세 개가 무슨 연결돼 있어요? 직렬 연결돼 있죠. 그러니 얼마죠? 4죠, 4. 세 개가 직렬 연결된 거니까 4가 되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간단하게 놓을 수가 있죠. 어떤 형태가 되냐면 지금 그림이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서 4, 4, 다음 3, 3 이렇게 되겠죠. 이제는 다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요거는 얼마예요? 2분의 4죠. 병렬이니까 3 더하기 3이죠. 그러니까 전체 합성장 R은 AB라고 할까요? 이건 어떻게 돼요? 3 더하기 직렬 연결된 거 2분의 4 더하기 얼마야? 3이죠. 얘가 합성장이에요. 그러니까 6에다가 2를 더하면 8이 되겠죠. 총 합성장은 얼마다? 8옴인 거죠. 이거는 그냥 합성장 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본 거예요. 합성장 구하는 연습을. 식을 복잡한 거, 직병렬로 연결된 거, 아무리 직병렬로 연결돼서 복잡하더라도 지금처럼 뒤에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구해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합성장 구하는 거는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기에 2분의 1 모라고 하는 게 있고요. 3분의 1 모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는 뭐라고 그랬죠? 모. 2분의 1 하면 헷갈리니까 그럼 그냥 2모라고 할까요? 3모라고 할까요? 모.
이게 모가 뭐예요? 모가 컨덕턴스 역수죠. 역수죠. 오음의 역수 컨덕턴스. 합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합성. 얘를 합성 컨덕턴스 G0라 그러거든요. R의 역수를 G라 그러죠. 이거는 G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R의 역수예요. 단위를 모라고 하죠. 합성 G0는 어떻게 될까요? 병렬 연결일 때. 합성 G0. 그러면 저항처럼 똑같이 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역수인데. 구할 수가 없죠. 저항의 직렬처럼 구하면 돼요. 저항의 직렬처럼. 더하는 거 맞아요. 저항의 직렬처럼. 2모 더하기 3모 해가지고 5모가 돼요. 저항의 직렬처럼 구하면 돼요. 저항의 직렬처럼. 병렬모는 저항의 직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저항의 직렬모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직렬로요. 2모하고 3모가 되어 있다면 이거에 대한 합성모는 어떻게 나와요? 합성모는. G0는요. 얘는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의 모 값이 되는 거예요. 저항의 뭐처럼? 병렬 연결처럼 계산해요.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역수기 때문에 그래요. 역수기 때문에. 만약에 역수가 아닌 상태로 풀어보라 라고 하면 저항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분의 1 오음이 되고요. 얘는 3분의 1 오음이 되겠죠. 그럼 합성 오음의 값을 구하면 R0 값은 어떻게 돼요? 병렬이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 오음 더하기 3분의 1 오음이죠. 뭐 이것도 뒤집어도 되는데 일단은 뒤집기 싫으니까 오음이니까 분의 1이잖아요. 병렬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분의 1이니까 일단 뒤집기 싫으니까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5분의 1이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요거 2분의 1의 역수가 되니까 2가 되겠죠. 다음 어떻게 돼요? 3이 되겠죠. 2분의 1의 역수는 2가 되고 3분의 1의 역수는 3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항값이 되거든요. 근데 컨덕턴스는 이걸 뒤집어줘야 되겠죠. 컨덕턴스는 R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요거는 오음이고요. 요거는 모으죠. 역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역수기 때문에. 직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이게 응용이라면 응용인데 컨덕턴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저항처럼 그 저항의 방법을 알고 있으면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컨덕턴스에 대한 값도 합성 컨덕턴스를 우리는 충분히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가 2예요. 2,2예요. 한번 구해보세요. 어떻게 구해야 되죠? 자, 2,2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뭐부터 구해야 되겠어요? 전류. 그 전류 구하려면 당연히 뭐예요? 저항 구해야 되죠. 저항. 합성 저항이 얼마예요? 직렬이잖아요. 합성 저항이 직렬이죠. 왜냐하면 이 2는 R2에다가 I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I는 어떻게 돼요? I는 합성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 돼야 되겠죠. 합성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잖아요. 근데 합성 저항이 얼마예요? 합성 저항이 직렬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E2라는 전압은 R1 더하기 R2분의 R2의 전체 전압이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 식을 보고 느끼는 게 뭐가 없나요? E2는 R2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저항값에 비례한다는 거죠. 저항값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 식은 R2에 비례해서 E2가 분배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V를 가했어요. 여기가 얼마로 할까요? 100을 나누면 4ohm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6ohm이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는 얼마 걸려요? 여기는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 4대 6으로 나눠가지고 여기는 40V 걸리고요. 여기는 60V 걸려요. 비례해서. 요게 비례예요. 나눠 걸리잖아요. 6대 4로. 6대 4로 비례해서. 100V가 분배되는 거예요. 실제 그런가 안 그런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4ohm이 있고 6ohm이 있어요. 여기다가 100V를 가했어요. 100V를 가했어요. 여기 몇 볼트 걸리냐 묻는 거죠. 그러면 6에다 전류 I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6에다가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압을, 저항을, 이거죠. 얼마예요? 60V 걸리는 거 그건 나오지 않나요? 여기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는 4ohm에 걸리는 전압이죠. 4ohm에 걸리는 전압. 4ohm에 걸리는 전압. 그러면 4I가 되죠. 전압 강하니까. I가 얼마예요? R분의 V. 됐나요? 얼마죠? 6대 4로 나눠 걸리잖아요. 즉 전압은 저항값에 비례해서 나눠 걸려요. 전압은 저항값에 비례해서 나눠 걸려요. 이게 분압법칙이라는 거예요. 저항은 뭐에 비례한다? 전압값에 비례해서 나누어 걸린다. 정리되죠? 여기가 2면 여기가 2인 거예요. 이것은 곧 뭘 의미한다? 그렇죠. 전압은 저항값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례하니까 원일 때는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 분압법칙이라고 해요. 분압법칙. 전압이 나누어 걸린다.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볼게요. 이게 이렇게 되면요.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100V도 똑같아요. 여기가 4모고요. 6모입니다. 이러면 요 양단의 전압은 얼마일까요? 모로 바뀐 거예요. 모는 뭐라고 그랬어요? 컨덕턴스라고 그랬죠. 모. 저항의 역수예요. 저항의 역수. 그러면 전압 강화는 뭐예요? RI가 전압 강하죠. 이해되나요? RI가 전압 강화예요. 모 I가 아니에요. 그죠? RI가 전압 강화. 그러니까 모에 뭘 해줘야 돼? 역수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G분의 I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저항으로 환산해야 되니까요.
저항으로 환산해야 되니까요. 그럼 i는 어떻게 구해요? 6의 i다. i는 역시 합성저항분의 전압이잖아요. 합성저항분의 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압은 100이고 합성저항은요. 여기가 합성 직렬 연결이니까 합성저항을 구해야 되잖아요. 합성저항 구하면 어떻게 돼요? 저항을 구해야 되잖아요. 저항을. 역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모으니까 4분의 1 오hm 더하기 6분의 1 ohm이죠. 4분의 1 더하기 직렬이니까 6분의 1 ohm이잖아요. 그럼 이게 통분이 되네요. 근데 어쨌든 그냥 둡시다. 얘가 어떻게 돼요?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돼요. 역수니까. 됐나요? 자, 조금 안 보이니까 다시 적을게요. 여기가 좀 안 보이니까. 됐죠? 그러면 이거는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4분의 1분의 6분의 1분의 6분의 1에 6분의 1에 100이에요. 6분의 1에 100이에요. 그죠? 자, 이거는 역수잖아요. 역수. 이거는 정리하면 이 식은 계속 는이 되는 거니까요.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4 더하기 6분의 4에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정리하는 건 간단해요. 통분하면 돼요. 통분. 그리고 정리하면 이게 나와요. 이거는 반비례하는 형태가 돼요. 왜냐하면 6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봤는데 분자에게 뭐가 올라가요? 4가 올라가거든요. 4. 이게 반비례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법칙이 아니야. 계산하면 아무 그 의미가 없어. 뭐하러 법칙이라고 세우겠어요. 그죠? 그냥 계산하면 되죠. 법칙은 계산 안 하고 그냥 보자마자 적용하는 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을 쭉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법칙에서. 그냥 증명만 한 것뿐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 지우고 법칙을 설명해 줄게요.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이론을 봤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법칙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법칙으로 기억하는 방법 잘 보세요. 오음의 법칙을 생각하면 돼요.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을 생각하면 전압 E는요. RI죠. 직렬 연결되면 I가 어떻게 돼요? 일정하죠. 그러면 전압 E는요. I가 일정하면 저항에 비례하죠. 이걸 알면 이 원은요. 비례하면 R1 더하기 R2분의 비례예요. 비례는 원이 올라가요. 이 2는 비례니까요. R1 더하기 R2분의 R2의 2가 돼요. 비례하니까. 그럼 방금 전에 컨덕턴스는 왜 반비례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컨덕턴스일 경우를 생각하면 컨덕턴스는 여기 G라고 할까요? G1, G2라고 하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전체 전압이 E라고 합시다. 그럼 컨덕턴스는 우리는 전압 E는 어떻게 계산하죠? 전압 E는 RI잖아요. G분의 I가 되죠. 역수가 되니까 이게 오음의 법칙이에요. RI가 아니라 G분의 I가 오음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일정해요? I가 일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E는 G에 반비례하는 거죠. G에 반비례하니까 여기서 E1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어떻게 걸려요? G1 더하기 G2분의 G2의 반비례죠. E2라는 것은 G1 더하기 G2분의 G1의 전체 전압이죠. 그러니까 반비례니까 1일 때 2가 들어가고요. 2일 때 1이 들어가는 거죠. 비례면 뭐예요? 1일 때 1이 들어가고
2일 때 2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회로를 보고 바로 찾아내는 거예요. 이 회로를 보고 이거를 바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죠? 법칙이라는 거죠. 개념 잡았어요? 법칙의 개념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죠? 그게 법칙이에요. 계산을 하면 법칙이 아니에요. 아까 계산한 것은 쭉 그냥 증명한 거예요. 왜 그래 되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걸 법칙으로 알려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병렬도 마찬가지예요. 병렬. 이것도 법칙인데요. 전류가 나눠 걸리잖아요. 직렬은 전압이 나눠 걸리는데 병렬은 전류가 나눠 걸려요.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구하죠? R분의 2죠. 그러면 병렬 연결일 때는 여기선 V라고 나왔으니까 V라고 해볼까요? 병렬 연결일 때는 V가 어떻게 되죠? 일정하죠. 직렬 연결일 땐 전류가 일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I는 R에 반비례한다. 그럼 I1은 어떻게 되죠? 여기 뭐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반비례니까. 반비례니까. 되겠어요? 1일 때 2, 2일 때 1. 반비례니까. 정리돼요? 응? 반비례니까. 그러면 얘가 컨덕턴스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컨덕턴스일 때. 똑같은 얘기인데 I1이고요. I예요. 컨덕턴스 G1, G2예요. 이때 I1, I2는 어떻게 될까요? 전압은 일정해요. 컨덕턴스로 푼다 얘기예요. 컨덕턴스.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I는 어떻게 되죠? 이게 오음의 법칙이죠. 저항의 역수니까. R분의 1이 G잖아요. R분의 1이. 응? R분의 1이 G가 되는 건 알잖아요. 이 관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 V가 일정하면 I는 어떻게 돼요? G에 비례하죠. G에 비례하죠. 비례하니까 I는 어떻게 돼요? 비례니까 1의 I. 의 I. 되겠죠. 컨덕턴스일 때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누어 걸리는 걸 뭐라고요? 분배예요, 분배. 전압이나 전류가 어떻게 된다? 분배. 자, 분배 법칙. 전압이 나누어 걸리는 법칙, 전류가 나누어 걸리는 법칙.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그런다? 전압 분배 법칙, 전류 분배 법칙. 이해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걸 보자마자 바로 답이 보여야 되겠죠. 답 안 보이나요? 분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이거 두 개는 답이 아니죠. 항상 그래요. 딱 보면 답이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럼 비례냐 반비례냐? 전압은 비례니까 여기가 2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건 보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자마자 보이는 거예요. 이걸 틀리면 안 돼요. 문제 수준이 딱 보자마자 답 보이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째려볼 필요도 없어요. 어디서는 이래요. 매지가이가 되라.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답이 둥둥 뜰 때까지 쳐다보라 그러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자마자 뭐예요?
답이 보이는 겁니다. 왜? 원리를 알고 기본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외워서는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동영상으로 복습해도 대답을 하셔야 돼요. 동영상으로 강의 들어도 대답하고 생방송도 강의 들을 때 대답하고 다 대답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또 기초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게 됩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기초입니다. 그냥 기초. 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몇 와트짜리, 5와트짜리 충전기, 뭐 10와트짜리 충전기 이런 거 들어봤죠? 12와트짜리 충전기, LED 램프가 32와트 LED 램프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와트 W 붙이는 거 봤잖아요. 이 와트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전력이에요. 전력, 파워. 전력이에요. 자, 그럼 전력에 대한 우리는 정의를 내려야 돼요. 이게 직류에서의 전력이고 교류에서 전력도 또 틀려요. 어쨌든 전력에 대한 정의. 전력에 대한 정의는 전기가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하느냐라는 얘기인데 시간당 전기가 하는 일입니다. 시간당. 전력의 정의는 시간당 전기가 하는 일. 일이라고 하는 게 단위가 뭐예요? 일이라고 하는 게 단위가 뭐예요? 대답해야 되는데. 줄. 일의 단위는 줄이에요, 줄. 일을 일률 이러면서 W라고 얘기하죠, 일률. 그러면서 단위는 뭐로 써요? J라고 쓰죠. 얘를 줄이라고 그래요, 줄. 요즘은 줄이라고 그러고요.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줄, 뭐 이렇게 늘렸었죠. 줄 또는 줄. 줄 또는 줄. 네? 줄 또는 줄. 그래서 전기가 하는 일은 우리 전력을 P라고 하는 걸로 써요. 단위가 기호가 P예요. 파워니까. 이거는 뭐예요? 시간당 전기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시간당 전기가 한 일. 이 시간을 T라고 하죠. 일은 W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줄 퍼 세크. 이게 전기가 한 일이고 얘가 전력이에요. 줄 퍼 세크. 근데 줄 퍼 세크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똑같은 단위로 쓰느냐? 와트라고 하는 단위로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줄 퍼 세크라고 얘기하지 않고 와트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줄 퍼 세크하고 같은 단위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전압의 정의를 봤을 때 V는 Q분의 W, W 이꼴 QV, Q는 IT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대입해봐요. 전압의 정의, 전류의 정의에 의해서 W는 QV, Q는 어떻게 된다고요? IT. 그러면 이거는 뭐야? 다 약분시켜버리죠. TT 약분시켜버리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이라고 하는 와트는 뭐예요? 전압과 전류의 곱이에요. 전압과 전류의 곱. 이해됐죠? 전압과 전류의 곱이에요. 자, 여기다가 I 대신에 I 값이 얼마죠? 오음의 법칙에 적용해보면 R분의 V를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V 대신에 IR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으면요. 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전력을 구할 때는 VI로 구하기도 하고요. R분의 V제곱으로 구하기도 하고요.
I 자승 R로 구하기도 해요. VI는 전압과 전류가 주어질 때고요. R분의 V 제곱으로 구할 때는 전압과 저항이 주어질 때죠. I 자승 R은 전류와 저항이 주어질 때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리되겠죠? 그 전력은 세 가지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전력은 세 가지 식으로 표현이 된다. 자, 그래서 전력의 정의를 우리는 내려봤어요. 와트예요. 와트. 그런데 전기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전력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전력을 쓰게 되면 전력량이라는 개념을 또 적용을 해요. 전력량. 이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집에 보면 전기요금 내요. 그 전기요금 몇 킬로와트 아워 사용했느냐, 요걸 가지고 단가를 곱해서 누진율을 곱해서 전기요금을 계산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전력량이에요. 자,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여기서 킬로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킬로. 이게 소문자거든요. 킬로. 자, 이걸 잠깐 이야기를 하면 공학 단위계의 첨두어라고 하는데요. 공학 단위계의 첨두어, 우리가 앞 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뭐가 있냐면 큰 단위, 작은 단위로 나와요. 큰 단위 뭐가 있죠? 킬로, 메가, 기가, 테라 뭐 이렇게 가죠. 작은 단위는 센치,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거 기억하시죠? 큰 단위, 작은 단위가 있잖아요. 킬로는 소문자예요. 킬로는 소문자예요. 응? 다음에 메가, 기가, 테라 이거는 대문자예요. 나머지 밑에 건 소문자고요. 그리스어고요. 킬로는 10의 3승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메가는 10의 6승하고 같고요. 기가는 10의 9승하고 같고요. 테라는 12승하고 같죠. 센치는 10의 마이너스 2승하고 같고요.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하고 같고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 다음에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밀리메타는요. 예를 들어서 5mm다라고 하는 것은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밀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10의 마이너스 3승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야기 되겠죠? 자, 다시 5kV 하잖아요. 그럼 얘는 뭐하고 같아요? 5 곱하기 10의 3승 볼트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죠? 이해되나요? 자,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자, 면적이 있어요. 면적은요. 5mm 제곱은요. 몇 메타 제곱일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곱이 돼요. 제곱. 그러니까 5에다가 밀리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요것이 제곱이 돼야 돼요. 요게 면적이니까 제곱이 되는 거니까요. 밀리메타 제곱, 밀리메타 곱하기 밀리메타잖아요. 그러니까 밀리메타 제곱이라는 경우에는 밀리메타 곱하기 밀리메타잖아요. 그러니까 밀리가 2번 곱해진 거죠. 그러니까 제곱이 되는 거예요. 얘가 메타 제곱으로 환산하는 방법이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공학 단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킬로와트 아워라고 하잖아요. 킬로와트는 1000와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워는 3600초죠. 아워. 1아워는 얼마예요? 3600 세크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1 킬로와트 아워라고 하는 것은 1 곱하기 10의 3승 와트에다가 곱하기 3600 세크를 한 거하고 같아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3600에 동그라미 3개 더 붙은 와트 세크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킬로와트 아워라는 단위나 와트 세크라는 단위는 단위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그 단위가 어떻다? 똑같은 단위라는 거죠. 개념 잡았나요? 단위가 어떤 단위라고요? 똑같은 단위라는 거예요. 단위가 똑같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력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량이라는 것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는 걸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는 걸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적인 개념이죠. 전력량. 근데 이 전력량은요, 잘 보세요. 와트 세크잖아요. 와트는 뭐예요? 줄 퍼 세크죠. 거기에 세크잖아요. 전력량은 뭐하고 똑같아요? 주라고 똑같아요. 주라고. 이해되겠죠? 그래서 전력량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우리가 전기를 얼마로 썼느냐,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킬로와트를 썼느냐, 에너지에, 즉 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력량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전기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 값을 비용으로 지불하는 게 전기 요금이 되는 거죠. 개념 잡히죠? 줄하고 똑같아요. 즉 전력량은 줄이야, 일이야. 일. 근데 줄은 말이죠. 뭘로 환산이 가능하냐면 열량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칼로리로. 1줄은 얼마가 돼요? 0.2398, 0.24 칼로리가 되죠. 1줄이 0.2398 칼로리. 그러니까 칼로리로 환산이 되죠. 이 칼로리는 뭐라고 불러요? 칼로리는 열량이라고 그러죠. 전력량은 뭐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열량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열량으로, 칼로리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력량하고 칼로리는 우리가 같은 걸로 봐요. 같은 걸로. 열량하고 전력량은 환산이 되니까요. 즉 다시 말해서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에서 보면 비열과 질량과 온도 변화량이 열량이 돼요. 전기에서 보면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에서 열량은 전력량에다가 0.24배를 해주면 열량이 돼요. 그게 두 개가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0.24배의 PT 이것은 CM 세타와 같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여러분들 이 식을 이용해서 전열기, 열을 내는 거에 대한 용량을 구하고 하는 이 실기시험 문제 나와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얘를 갖다 뭐라고 그래요? 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줄의 법칙. 이해하시겠어요? 줄의 법칙. 즉 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디 있나요? 네. 열량과 전력량에 대한 환산 관계. 효율이 있으면 효율은 곱해주면 되고요. 이거 이타라고 하는 것은 효율입니다. 효율. 입력분의 출력의 관계죠. 나중에 효율 배울 거고요. C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열. M은 뭐예요? 질량. 세타는 뭐라고요? 온도, 변화량. 처음 온도, 나중 온도죠. 온도, 변화량. 이런 거에 대한 관계죠. 이걸 줄의 법칙이라고 해요. 줄의 법칙. 자, P 대신에 I 자승 R 집어넣을 수도 있고 R분의 V제곱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열량은 전기가 만드는 열량은 0.24의 I자승 RT다, 칼로리다 라고 하는 것을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고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서 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면 무조건 뭐가 발생해요? 그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는 곧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무조건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해요. 근데 그 흐르는 전류의 뭐예요? 제곱에 비례해서 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면 그만큼 열이 많이 나겠죠. 그렇죠? 그 개념을 배웠을 거예요. 이거 혹시 기억나나요? 이런 식이 있었던 거?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이건 뭐 전기공학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너무나 기본적인 어떤 그 과학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들이다. 이걸 우리는 전력량과 또 열량의 관계, 또 주울의 법칙, 또 전력 이런 거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100W, 100V, 60W. 자, 100V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고요. 와트라고 하는 것은 얘가 뭐예요? 전력이죠. 근데 전력인데 전압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이런 전구에 이만한 전압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전압을 어떻게 했어요? 전압을 100에서 50으로 2분의 1배만큼 어떻게 했죠? 줄였어요. 그럼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전압을 반으로 줄이면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비례식으로 풀면 되겠죠? 비례식으로 풀면 되겠죠? 그러면 식을 세워야 돼요. 식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전력의 식을 한번 보세요. 전력 P는 지금 전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전력 P는 VI 할 수 있어요? I 자승 R 할 수 있어요? R분의 V 제곱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거 대입해야 되죠? 어떤 거 대입해야 돼요? 전압이 변하잖아요. 전압이 변하는 거죠. 반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전구는 변함이 없죠. 전구는 일정해요. 얘가 일정한 거예요. 전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저항을 가지고 있죠. 전구가 일정하다. 즉 저항이 일정한 거죠. 저항이 일정하고 전압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자, 이거를 우리 비례식 만드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비례식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비례식이죠. 대입해 보세요. P-는 전압이 얼마예요? 100V에서 얼마로 갔어요? 50V죠. 제곱이네요. 25%로 줄어드는 거죠. 전력이 몇 와트짜리예요? 60W짜리죠. 요거 계산기 그대로 누를 수 있겠나요? 계산기 그대로 누를 수 있겠나요? 그럼 전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전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몇 와트로 줄어들죠? 전력이 몇 와트로 줄어들어요? 눌러보세요. 이 정도는 계산기 못 누르면 안 돼요. 못 누르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다 알려드릴 테니까. 몇 와트입니까? 15W로 줄죠. 15W. 15W로 줄어들어요. 되겠죠? 아, 소비 전력이 줄어드는구나. 15W는 전압에다 전류를 곱한 거죠.
전압이 얼마입니까? 50V의 전류 I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15를 얼마로 나눠줘야 돼요? 0.3 나오죠. 이건 계산을 해야 돼요. 요거 계산하면 15 나오고 15는 50의 I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니까 전압을 50 가했으니까 전류를 곱하면 I는 당연히 3A, 0.3A로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 알겠죠? 비례식.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솔루션을 낼 때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내기 가장 쉬운 방법, 내가 하기 가장 편안한 방법, 그것으로 솔루션을 내는 게 제일 좋아요. 개념 잡혔죠? 어려워요? 아니죠.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이런 회로가 있는데요. 이런 회로를 특별히 브릿지 회로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 가지 회로를 그려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합성저항을 구하세요. 합성저항을 구하세요. 구할 수 있나요? 구해보세요. 바로 구해져야 되는데요. 바로 구해져야 되는데요. 얼마 나오죠? 그렇죠. 2.5. 병렬이니까 5하고 병렬이니까 2.5 나오죠. 바로 나와야 돼요. 여기 2.5라고. 뭐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저항을 하나 더 넣어버렸어요. 여기를 갖다가 10을 넣었어요. 합성저항 구하세요.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얘는 합성저항 구할 수 있다 없다를 금방 알아요. 지금 상태면 합성저항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난해하죠. 뭐 이거 전류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게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얘는 합성저항이 2.5예요. 이렇게 되면 합성저항이 2.5가 돼요.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냐면 이렇게 곱한 값하고요. 이렇게 곱한 값하고 그것이 서로 어떨 때? 똑같을 때. 가운데 있는 거 빼고요. 가운데 있는 거 요 10은 빼고 대각선에 곱한 거. 2, 3, 2, 3 둘 다 6이죠. 그러면 여기에 저항이 연결되나 연결되지 않으나 요 부분에 이게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경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회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브릿지 회로라 그래요. 브릿지 회로. 이 그림은요. 요거를 조금 변형해서 그려보면 저항값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연결할 때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해요? 브릿지 회로라고 그래요. 브릿지 회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평형이 되는 회로. 두 번째가 평형이 안 되는 회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평형이 안 되는 회로는요. 해석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할 수 있는데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안 푸는 문제예요. 평형이 안 되는 문제는 복잡하니까 시험에 출제 자체를 안 해요. 출제 자체를 안 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평형이 되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근데 우리는 평형 조건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15옴이 있으나 없으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일 것 같아요? 그것은 여기를 A점이라 그러고 B점이라 그러면 A점과 B점에 전위차가 없을 때예요. A점과 B점에 뭐가 똑같을 때? 전위가 똑같을 때. 전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전기 위치 에너지 차이가 같으면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VA하고 VB가 같으면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A에서 B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또는 B에서 A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렇죠. 안 흘러요. 이렇게 전류가 안 흐르면 가운데 있는 저항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105옴이 됐던 1005옴이 됐던 가운데 있는 저항이 있던 없던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런 상태. 이러한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그러냐? 브릿지가 평형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브릿지 무슨 상태? 평형된 상태. 우리는 바로 그 VA와 VB가 같아지는 조건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같아지는 조건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브릿지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평형 상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저항은 10,000옴이 됐던 100,000옴이 됐던 100,000옴이 됐던 무한대가 와도 관계없어요. 무한대가 온다는 얘기는 이게 끊어졌다는 얘기죠. 계속 증가해가지고 무한대가 와도 된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브릿지 회로죠. 여기에 있는 스위치를 붙였다 떨어뜨렸다 해도 여기 G라고 하는 게 검유계거든요. 갈바로메타. 검유계라고 하는데 이 검유계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조건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같겠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같겠죠. 이걸 I1이라 그러고 I2라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자 이렇게 이제 I1의 회로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회로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병렬 회로가 여러 개 존재할 때는 회로만 하나만 본다 그랬죠. 이렇게 이 회로만 보세요. 이 회로만 보면 여기에 생기는 전압강하는 어떻게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R1 더하기 R3. 요게 3거든요. 요거 아까 I1이라 그랬죠.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거. R1. 거기에 전체 전압이 얼마요? 2죠. 이게 전압 강하죠. 여기 걸리는 전압 강하. 그렇죠. 이거나 같으면 돼요. 이거나. 여기 걸리는 전압 강하. 그거 같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빨간색으로 회로를 하나 그려보면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회로를 하나를 보면 이때 여기 전압강은 어떻게 돼요? 요거 전압강은 요거니까 R2, R4, R2, 2죠. 두 개가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되죠. 약분돼서 없어지나요?
대각선의 값이 같죠? 이렇게 대각선에 곱한 것이 값이 같잖아요. 이 식을 세우는 게. 이 항등식은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죠. 요렇게 대각선의 곱이 같아야 돼요. 요렇게. 그건 알죠? 처음 듣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식을 세웠어요. 자, 그럼 전개를 하면 되겠죠? 전개. 자, 요거 없어지죠? 그럼 뭐만 남아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곱한 게 같으면 평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또 하나는 아까 이렇게 흐르는 걸 I1이라고 보고 이렇게 흐르는 걸 I2라고 봤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R1, I1.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R2, I2가 되겠죠. 또 반대로 여기는 뭐예요? R3, I1, 여기는 R4, I2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식을 세우면 이 식이 되는 거예요. 이 식. 그 식을 세우면 이건 다른 방법이에요. 이해되나요? 이 식을 정리하면 돼요. 이 식을. I1으로 갖게 해주든지 I2로 갖게 해주든지 해면 돼요. 여기서 I1을 구하면 갖게 해주면 되니까 I1은 어떻게 구해지죠? R1, R2의 I2가 되겠죠. 자, 여기서 I1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죠? I1이니까. R3, R4의 I2가 되겠죠. I2, I2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럼 뭐가 돼요? R1, R4는 R2, R3가 되겠죠. 대각선의 곱이 같으니까 항등식이니까 뭐만 보면 되죠? 요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죠. 요것만. 그럼 그 식이 바로 무슨 식이 돼요? 요 식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서로 대각선에 있는 거, 마주보고 있는 거, 그게 곱이 같다는 거, 그것이 뭐예요? 브릿지가 평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브릿지 평형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회로를 해석해 보는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